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무엇이 블록체인이고 왜 블록체인인지를 이해하면 사실 대부분이 풀리는데 이 두 개를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사실 이건 코스모스 애들이 이제 정의를 한 건데 이제 블록체인은 이렇게 네트워크 뭔가 점들이 여러 노드들이 이렇게 그냥 뭐 망령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랑 두 번째 컨센서스 그 애들이 어떻게 합의를 이루고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구성된다고 하는데 사실 블록체인의 핵심을 정의하면요.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께서 제가 강의하는 걸 다 받아 적으면 다 다르게 적을 수가 있죠. 왜냐? 필기하는 방법, 뭐 다 적는 분도 있을 거고 자기만의 감정을 적는 분도 있고 다 다른데 원장은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제 재산을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기록하면 저는 그 원장을 안 쓸 거예요. 비트코인 생각하면 내가 어제 비트코인 5개 옆으로 보냈는데 오늘 가보니까 2개가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떤 다 같이 장부를 갖고 있는데 그 장부가 틀리지 않고 모두가 동일한 장부를 갖고 있게 만드는 게 합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핵심은 그 합의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그 네모난 그 상자 많이 보시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게 여태까지 거래 TX 쭉 트랜잭션이 쭉 누가 누구한테 얼마 보냈다 그 목록 중에 요만큼을 우리가 다음 원장에 다 같이 기록해서 우리 원장이 다 똑같게 유지하자. 이게 블록체인의 핵심이고 이게 사실 끝입니다. 근데 이 쉬운 걸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시스템에 참여할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 이거 강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채굴 강제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돈이 되고 내가 기대가 되면 하는 거니까. 이 두 개입니다. 원장을 다 같이 유지하는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거. 그 다음 인센티브. 계속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두 개가 블록체인의 핵심이고 이게 끝입니다. 그럼 왜 블록체인이 필요할지로 넘어가 보면 이게 트러스트 리스라고 사실 이 단어가 이해가 가면 블록체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 이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사실 트러스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혹시 저도 여기 프랑스 갔을 때 작년 필수 코스처럼 갔는데요. 이 모나리자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모나리자 그림 되게 그 모나리자 그림이 되게 작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아시겠지만 빼고 할까요? 빼고 할까요? 네, 잠깐 빼고 하겠습니다. 이게 모나리자 그림 가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작거든요. 근데 이거 앞에 사람 이렇게 많아서 저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데 이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고 왜 이렇게 많이 보러 오냐면 프랑스라는 강대국의 르브르에 있기 때문이죠. 사실 르브르가 잠깐 이거 보수한다고 밑에 내려놓고 잠깐만 비슷한 거 올려놔도 사실 제가 그거 봤어도 그거 모작인지 진본인지 사실 모릅니다. 근데 프랑스에 있는 르브르 박물관의 저 자리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나리자라고 신뢰하는 거죠. 사실 비썸 망하면 거기 있는 코인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올가닉 제품 요즘 많이들 나오지만 정말 그거 올가닉 제품으로 만들어졌나 모르죠. 근데 뭐 EU같이 좀 더 규제가 강한 데서 왔으면 좀 거긴 규제가 강하니까 올가닉으로 만들었겠다. 뭐 이런 명품도 진짜 좋은 가죽으로 만들었는지 그거 정말 장인이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브랜드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간단한 건데 떡볶이집에서 아줌마한테 많이 달라고 하면 아줌마가 항상 많이 준다고 하는데 정말 많이 주는지를 알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 저울을 갖고 가서 줄 때마다 퍼봐야 돼요. 계속 재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데이터가 필요해요. 한 7번 해서 아줌마 어제보다 평균 2g 덜 주셨네요. 이렇게 하려면 근데 안 하죠. 왜냐? 비용이랑 데이터가 이걸 쌓는 것 자체가 너무 일반인한테 힘들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는 거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줌마가 줬다 하면 준 거고 샤넬이 좋은 가죽 썼다면 쓴다는 거고 빗썸이 안전하다면 그냥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를 믿게 됐을 때 사실 금융에는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은행이나 뭐 페이팔이 갖고 갑니다. 사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놨지만 은행도 망하면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 이상은 사실 안 돌려주잖아요. 사실 정말 저희 거라고 생각하기엔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난 페이팔이나 이런 신용카드 생각해 보면 우린 결제하는 순간 바로 이제 사장님들 아시겠지만 그 돈 바로 그 결제한 곳으로 안 넘어가요. 한 2, 3일 있다가 넘어가는데 정산돼서. 근데 누구도 신용카드 긁었는데 너 왜 돈 안 내고 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신용카드를 다 믿고 쓴다는 거죠. 대신 이 사람들이 이 금융을 우리가 믿고 쓰는 만큼 그 수수료나 그리고 또 누가 얼마 썼는지 공개 안 하고 다 자기 마케팅 데이터로 쓰니까 엄청난 권한을 다 이런 금융에서 가져가죠. 그래서 반대로 트러스트리스란 저런 어떤 금융, 누군가 믿을 필요 없이 뭔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거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보거든요. 독점적인 이권이 없어져야 돼요. 신용카드를 예를 들면 한 긁음 한 1, 2%가 신용카드사가 가져가죠. 그럼 블록체인은 최소한 블록체인 결제라고 했을 때 그 1, 2%보다 수수료가 낮아야죠. 그다음 독점적인 권한. 지금은 사실 페이먼트 시장에 누가 진입을 못해요. 절대 못.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지만 누구나 그런 시장에 안전하게 진입해 볼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게 열려야 되죠. 그리고 이런 권한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엄청난 어떤 뭐 대기업 혹은 자본가가 아니면 애초에 진입할 수 없는 시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금융같이 특히 신뢰가 많이 필요한 영역일수록. 근데 블록체인이 정말 그 신뢰를 대체한다면 그런 영역이 누구나 안전하게 진입이 돼봐야 된다는 거죠. 비즈니스까지 가서 망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애초에 못 들어가는 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대표적인 예시인데 지금도 미국에 한 100억 원의 돈을 비트코인보다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도 물론 뭐 풀링이나 이런 여러 방법도 있지만 굉장히 잘 생각해 보면 뭐 누구도 보장 안 하는데 이 수억의 돈이 수십조의 돈이 계속 인터넷을 타고 돌고 있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ICO 같은 경우에 몇십조의 돈이 어떤 인터넷 공간에서 그냥 거래가 된 거죠. 코드 자체가 애초에 잘못 짜서 사건이 난 건 있는데 ICO 그 코드를 잘 짰는데 그걸 누가 털어간 건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현상 자체가 그동안은 다 은행, 금융권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이게 갑자기 인터넷만으로 가능해지는 게 열린 거죠. 이게 사실 블록체인의 되게 명확한 예입니다. 그러면 왜 블록체인이 필요하냐? 그러면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뢰성이 필요한 아까 말한 금융 같은 게 이 블록체인이랑 기술만으로 대체돼야 되고, 그다음 사실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 되게 비싸다고 이상한 생각을 해서요. 저한테 ICO 200억 이하는 사기 아니냐?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200억 이상이 사기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 이거 다 오픈 소스 저비용입니다. 비즈니스의 비용이 높은데 성공하기는 어려워요. 무조건 비용이 0 가까이 떨어져야 사람들이 마구 뛰어들 수 있고요. 그다음 무조건 참여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 왜 오셨습니까? 저 보러 온 게 아니라 이 기회가 있기 때문인데, 기회란 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세 개가 저는 블록체인이 필요한 이유고, 이 세 개에 명확히 답을 못하는 프로젝트라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제가 빼야 되는데 들어갔네요. 그럼 뭐 코스모스가 뭔지, 이게 사실 코스모스가 좀 헷갈리는 게 용어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허브, 아톰, 포톤, 뭐 코스모스, 인터파운, 되게 용어가 많아서 복잡합니다. 뭐 이더리움은 그냥 다 이더리움인 것 같고 EOS는 다 EOS 같은데 이상하게 얘는 용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모스가 도대체 뭔지를 한번 좀 설명드려 보려 합니다. 먼저 이 인터넷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저도 나이 든 건 아니지만 옛날에 어디 이렇게 찾아갈 때 보면 지도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만한 지도가 있어서 이렇게 가면 막 지도 찾고 동네 아주머니한테 막 물어가다가 길 막혀 있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한 중고등학생 때 지도 갖고 어디 찾아간다는 말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내비게이션 나오면서 모든 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미덥도 어떻게 오셨으면, 저한테 직접 우편 받고 오신 분 없잖아요. 다 그냥 인터넷에서 뭔가 웹을 보고 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인터넷이 나오면서 생활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특히 공간의 한계가 완전히 의미가 없어졌죠. 뭐 되게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물리적으로 아무리 멀어도 너무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정보를. 이제 그러면서 사실 엄청난 대기업들이 많아졌죠. 구글이니 뭐 페이스북이니 인스타그램이니. 왜냐? 그동안은 강남을 예로 들면 강남의 유동인구가 얼마냐에 따라 땅값이 변했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다 접속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 이런 도메인 사실 그냥 데이터 쪼가리인데 사람들이 그 길목에 너무 잘 들어올 것 같으니까 도메인까지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있죠. 제가 적진 않았는데 사실 되게 더 약간 좀 본능을 자극하는 단일수록 되게 비쌉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사람과 정보가 연결되면서 인터넷이 나온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TCP/IP로 인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기술적인 얘기보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굉장히 우리가 인터넷 있고 없고 전후로 생활이 되게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블록체인들 되게 많은데 분리되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쉽게 생각해서 내가 크립토키티를 비트코인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크립토키티를 하고 싶으면 이더리움을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 우리가 뭐 동네에서 달러를 쓰지 못하지만 그래도 원화 갖다 주면은 거절은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크립토키티를 내가 하고 싶으면 무조건 내가 거래소에 가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그 이더리움을 다시 거래소에서 빼서 그 다음 크립토키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시겠지만 카카오뱅크나 뭐 이런 페이먼트사가 이제 공인인증서도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비밀번호 몇 개로 돈을 쓰게 하는 판에 여전히 허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코스모스의 개념은 이런 걸 이제 연결돼서 다양한 활용처를 좀 개척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갈라져 있다는 게 아까 말했듯 어떤 뭐 EOS를 쓰고 싶으면 EOS가 있어야 되고 이더리움이 있으면 이더리움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다 뭔가 그 플랫폼을 쓰기 위하면 그 플랫폼이 기반이 된 토큰이 필요한데 그런 장벽을 허물어 보자. 그렇게 해서 인터넷이라는 공공망을 금융망으로 한 단계 넘어가 보자는 게 이 코스모스고요. 그래서 이제 재건이가 이제 했던 말인데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뭐 할지를 생각하라. 저도 이 말을 작년에 봤을 때는 멋있어 보이려고 한 말인구나 했는데 실제로 되게 실제 하라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우주가 있으면 저희 보면 제가 아톰을 하나 붙여놨는데 실제 이제 코스모스 우주란 뜻이 엄청 크다는 뜻인데 그 큰 우주에 이제 코스모스 허브라는 게 시작될 거고 저 별들이 다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많은 블록체인 계속 나와서 연결되자.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를 우리가 신뢰 인터넷으로 바꿔보자. 이런 게 코스모스고 이 코스모스 전체 계략도를 팽이라고 거기 리드 디자이너가 그린 건데요. 사실 이거 보고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 가시면 코스모스 다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코스모스는 이 생태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을 의미하는 게 코스모스란 단어고요. 그 코스모스에 있는 허브, 금융허브, 예를 들어 월스트리트, 금융권으로 치면 금융권이란 게 있고 그 중에 이제 뭐 월스트리트 있고 뭐 홍콩에 있는 되게 유명한 허브들도 있잖아요. 코스모스란 거대한 어떤 실내 인터넷이 있고 거기에 있는 첫 번째 금융 허브가 코스모스 허브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는 생태계고 코스모스 허브는 그 생태계에 있는 허브 이름입니다. 네, 여기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생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모스는 그냥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사실 텐더민트 엔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로 좀 압축해 봤는데요. 사실 되게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스턴트 파이널러티가 블럭이 이제 한 라운드에 하나만 생산된다 뜻인데요. 이게 코스모스 그 백서에 보면 있는 실험 자료입니다. 사실 요거만 이해하셔도 되게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기 이 세로축이 TPS입니다. 그래서 2000, 4000, 6000 뭐 TPS 좀 말 많잖아요. 그래서 TPS가 2000, 4000, 6000, 8000 만 있는데 저기 보면 2, 4, 8, 16 있는 저게 뭐냐면 검증인 노드 숫자입니다. 그래서 검증인 노드 숫자가 두 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뭔지 몰라도 계속 증가하죠. TPS가. 이 가로축이 뭐냐면 블럭 사이즈입니다. 뭐 비트코인 뭐 1메가에서 2메가로 올린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 축은 블럭 사이즈고 이쪽 축은 TPS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검증인이 일단 많아지면 TPS가 떨어집니다. 이 검증인끼리 다 왔다 갔다 뭔가 주고받아야 결론이 나는데 결론을 뽑기 위해서 투표에 참여한 애가 많아지면 당연히 성능은 떨어지죠. 그래서 64 정도 되면 한 4천까지 떨어집니다. 뭐 EOS 같은 경우는 21명이니까 저기 보면 16명, 32명 사이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이해하면 이게 사실 대부분 다 이해한 건데 이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P2P 망은 빠른 망이 아니거든요. 그 토렌트 이런 건 빠르지만 기본적으로 P2P는 상대방 네트워크를 얘가 좋은 망이 있는지 나쁜 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록 사이즈가 커지면은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는 거래량이 많아지니까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다 블록 사이즈가 일정 이상 커지면 그게 네트워크를 타고 전파되는 속도 때문에 오히려 성능이 저렇게 역으로 꺾여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TPS라는 거는 막 10만, 100만 막 이렇게 뽑아내는 애도 있거든요. 그럼 저렇게 노드 2개 붙여놓고 블록 사이즈 1테라까지 키우면 초당 100만, 1000만도 나옵니다. 근데 그럼 서버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TPS 갖다가 장난치면 이 검증인 노드 숫자 몇 개인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트워크 효과. 너 그거 블록 사이즈 몇 가지 키운 건데. 블록 사이즈 1테라인데 우리 검증인 16명. 이런 거짓말입니다. 그 1테라가 전파가 안 돼요. 다. 그리고 사실 그럼 여기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POW는 왜 이렇게 느려요? 그런데 이건 알고리즘 최적화가 이건 어쩔 수 없는 약간 영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OW는 아무리 블록 사이즈를 늘려서 어느 한계에 도달할 거고요. 그리고 그 한계 자체는 이 알고리즘 자체가 다릅니다. 뭐 코스모스는 텐더민트고 EOS는 그래핀인데 얘네는 태생 자체가 이 최적화로 완벽하게 끝내고 올라온 애들이기 때문에
일반 POW나 다른 에지가나 뭐 POS 엔진이랑은 이미 성능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노드 숫자와 저 네트워크 이펙트로 실제 성능이 결정되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미 한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고랭으로 짜져 있는데 고랭이 한계가 거의 한 6천에서 7천 정도고 이제 그래핀이 C++인데 한 2만인데 이제 EVM 원재니까 1000에서 6000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사실 물리적인 한계, 빛은 더 빨라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미 컨센서스 성능이 거의 끝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뭐 만들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왜 확장성이 중요하냐면요. 이거 작년에 투자해 보신 분 알겠지만 이때 비트코인이 한 건 전송하는데 5만 원이 나갔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전송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증가하는데 처리할 수 있는 속도는 같이 증가가 안 되면 계속 비싼 애들 거래만 처리가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푸드코트가 있는데 사람이 1000명이 오면 푸드코트를 더 늘려야 1000명한테 빨리빨리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데 1000명이 와도 음식은 1분에 하나밖에 안 나오면 그 1000명이 그걸 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 어떤 비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왔을 때 같이 성능을 증가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텐더민트의 경우는 수직적, 수평적 이게 두 개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거는 성능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검증인 100명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한 3000, 4000 TPS 가까이 나옵니다. 블록 타임 한 3초, 5초 안쪽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른다. 그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밑에 이게 텐더민트 여러 개 계속 붙이면 그런 식으로 수평적으로 확장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너가 정말 블록체인을 만들었는데 막 TPS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됐을 때 여전히 너는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계속 줄 수 있다. 이게 확장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뚫렸기 때문에 사실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넘어가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코스모스 이 텐더민트 엔진의 이 성능도 성능인데 가장 큰 장점은 이거거든요. 뭐 포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포크가 뭐냐면 블럭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은 이쪽 블럭이 맞는지 이쪽 블럭이 맞는지를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비트코인은 한 블럭 하나 나오는데 한 10분, 20분 기다려야 되고 이더리움은 한 3, 4분 기다려야 되는 게 그 정도 지나봐야 안전하다 이게 판단이 되는데 코스모스는 이제 검증인의 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 한 뭐 2초, 3초, 5초 안에 블럭이 무조건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블럭만 보면 거래가 끝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투자 여러 개 해보셨지만 모바일지가 원천적으로 깔끔하게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블록체인 원장을 다 다운받아야 돼요. 그 일반 유저가 블록체인을 정말 온전히 그 안전함을 누리려면 블록체인을 다 받아야 되는데 뭐 비트코인 받으려면 몇백 기가인데 모바일에서 그거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뭐 유저 입장에서는 맨 마지막 블록만 확인하고 이 검증인한테 딱 물어보면 바로 그 사람이 블럭이 없어도 바로 그냥 블록체인에 있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딱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비유를 들자면 네이버로 접속하면 그동안 내가 한 12시간 만에 네이버 접속하면 네이버 12시간 동안 광고가 어떻게 바뀌었나 다 다운 안 받잖아요. 그냥 그 시점에 있는 광고만 갖고 오고 페이지가 나오는데 지금 블록체인은 내가 12시간 만에 들어가면 1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받아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런 거 되게 비효율적이고 딱 내가 접속한 순간에 그 필요한 정보만 딱 갖고 오면 돼요. 이제 이런 모바일이 뚫리거든요. 야, 요즘 트래픽은 다 모바일에 있는데 이게 돼야 어플리케이션 따로 넘어가죠.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그동안 프로젝트는 뭐냐? 제가 묻고 싶은데 뭘 만들고 싶었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그런 거. 그래서 블록체인 아까 구조에 네트워크 컨센서스 이게 사실 핵심이고 이게 제일 어렵고 이거는 제가 지금 9년 동안 한 2팀 성공한 거거든요. 결국 지금 봤을 때. 뭐 IBM, 구글 다 도전했는데 다 실패한 영역이 저 컨센서스랑 특히 네트워킹보다 저 컨센서스 영역이거든요. 지금 뭐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 몇 번 들었지만 지금 그래핀 엔진이랑 텐더민트 2개 정도 성공한 것 같고 스텔라가 펄미션으로 가나 마나의 기로에 있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뭐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EOS 말고 뭐라 그랬냐고. 근데 컨센서스 진짜 개발하기 어려워요. 저거 500억 받는다고 1000억 받는다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수학이란 건 그냥 천재가 집중하다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500억 있다고 안 될 일 되고 그럼 우리나라도 노벨상 계속 나와야죠. 물리학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수학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텐더민트가 담당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어플리케이션 단 앱 만들듯 이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텐더민트의 유연성이랑 성능을 좀 설명하면 저 오른쪽 위에 이더민트라고 있어요. 텐더민트 그 컨센서스 엔진.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의 엔진, 비행기의 엔진, 뭐 핵발전소의 원자로 이런 어떤 진짜 핵심 동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더리움의 그 로직을 바로 텐더민트에 그냥 붙여놓은 게 이더민트예요. 뭐 더 많은 거 안 하고 그러면 TPS가 한 350에서 한 500 사이 정도 나와요. 원래 이 VM이 올라가면 버추얼 머신 올라가면 되게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한 10분의 1로 떨어지지만 어쨌든 바로 저런 식으로 이제 붙여주면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 스케일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 오른쪽 밑에 보면 오미세고는 아예 텐더민트를 쓴다고 지금 말했잖아요. 오미세고는 거래소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처리 용량이 그렇게 초당 뭐 몇백 이 정도 아니고 몇천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텐더민트를 저렇게 쓰기로 하는 거죠. 아예 갖다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행권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리 블록체인 좋아도 공개로 데이터 못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빗 솔루션을 물어보는데 텐더민트는 원래 프라이빗에서 시작했고 그거를 엔터프라이즈까지 끌어올린 다음 퍼블릭으로 온 팀이라 사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프리베이트는 거의 완벽하게 지원하거든요. 그러고 중요한 게 이제 블록체인 인터넷이라고 했잖아요. 연결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도 텐더민트에 얹어서 돌려주고 오미세고처럼 텐더민트로 뭔가를 만들면 연결되면 된다. 아까 말했듯 쉽게 생각하면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텐더민트끼리 엔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분끼리는 그냥 거래가 되고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페이팔에 갔을 때 내가 달러로 결제할 수 있고 원화로 결제할 수 있고 다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 나중에 보셔서 이것도 잘 이해가면 제가 보기에는 텐더민트랑 코스모스 오브 다 이해가는. 네,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몇 번 보시다 보면 아 얘들이 이런 거를 꿈꾸는구나, 이런 잠재력이 있구나 계속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기다리던 저 아톰 표시가 나왔는데 저 아톰이 이제 뭐 하는 거냐? 저 위에 네트워크 컨센서스가 해결이 되면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덱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코스모스 생태계에서 처음 나오는 코스모스 허브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코스모스 애들이 만들어서 지금 출시하는 제품 이름이 코스모스 허브고 거기서 원천적으로 지원되는 화폐 이름이 아톰입니다. 근데 애들이 지금 런칭인 거의 한 1년 미뤄졌잖아요. 정확히는 뭐 원래 언제 하기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언젠가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한 6개월, 8개월 이상 미뤄졌는데 사실 이거 만들려고 지금 늦어진 거거든요. 이 SDK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밑에 나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제 깔렸으니까 그 위에 뭘 만들어야 되는데 저랑 같이 일하시는 개발자님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개발자도 인간이다. 그래서 그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라 그러면 안 한다.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도구입니다. 지금 그냥 네트워크랑 컨센서스 주고 니들 만들어 하면 아 내가 집을 지어야 되니까 망치도 내가 만들고 내가 톱도 만들고 내가 못도 만들어서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딱 들어도 느낌이 오시죠?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 못 이런 거 우리가 좀 같이 만들어서 망치, 못 이런 거 만들 시간 없이 그냥 망치 갖고 오고 못 갖고 와서 바로 나무 그냥에 대고 쳐서 집 만들자. 이게 SDK예요. 도구예요. SDK랑 개발 도구. 그래서 레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레고 자체가 없는데 레고 만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플라스틱 형 떠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파서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레고 자체를. 지금 블록체인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못 만드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코드 포킹해서 뭐 만드는데 그러면 애초에 이더리움의 문제 해결 못 하거든요. 그거 갖고 와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 단을 완벽하게 잘 만들어주고 그 위에 이제 도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개발자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개발자들한테 그 어릴 때 보면 그 과학 박스 그런 거 있잖아요. 모터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모터에 전기 꽂으면 돌아가고 그거 있으면 미니카도 만들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너 미니카 하면 이러면 황당하잖아요. 개발자도 똑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발 도구를 줘서 야 이거는 이런 역할 하는 거니까 너 이런 필요 있을 때 이거 갖다 써. 이렇게 해주는 게 SDK고 이거 하느라 지금 엄청나게 오랫동안 미룬 거죠. 그런데 이게 나와야 사실 제가 아까 비용 말씀 계속 드리는데요. 블록체인은 비용 누군가 뭔가 시도할 때 비용이 안 들어가게 할수록 사실 유리하거든요. 아까 말했듯 네트워크랑 밑에 단 인프라는 만들어줘도 이런 도구 없으면 또 개발자를 고용해서 그 개발자가 처음부터 익숙해지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드니까 도구까지 다 만들어줄게가 지금 코스모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돼야 텐더민트 기반의 뎁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코스모스의 사실 핵심입니다.
모듈화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할 때 이건 망치고 이건 못이니까 네가 갖다 써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다 만들어서 나눠 놓는 거예요. 공구 상자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텐더민트 아까 말했던 굉장히 고성능 엔진인데 그걸로 너 만들고 싶은 거 네가 알아서 만들어라고 풀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서 계속 개발자 한 명 구해서 이거 뭐 만들어 보시면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도구도 있고 밑에 단은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 정말 그냥 앱 개발하듯 뭐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장사가 너무 잘 돼 대박이 난다. 그럼 밑에 텐더민트 엔진 계속 붙여서 사용자 계속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아톰이 없으셔도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도 연결을 이 생태계에 처음으로 재건이가 많은 분들이 사실 마케팅 안 한다고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70조에서 80조짜리 하는 프로젝트의 스케일링을 해주잖아요. 이더민트라는 걸로. 그리고 이더리움을 이렇게 패킹해줘서 이더리움이 이 생태계 안에서 돌아다니게 해줘요. 그러니까 떠갖고 포토 만드는 거 말고 실제 이더리움이 이 위에서 돌아다니게 해줘요. 이것만큼 전 좋은 마케팅 없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거기서 그리고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을 보다가 아 이런 부분 한계가 있는 데로 느꼈던 개발자들이 물론 EOS도 가겠지만 또 이걸 보고 넘어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아 텐더민트 써서 나 뭐든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밑에요. 뭐든 만들 수 있겠다. 개발자나 사람은 다 어디 종속되기보다 내 거 만들어 보고 싶은 건 당연하거든요. 그럴 때 컨센서스 무료로 풀려 있죠. 굉장히 고성능 컨센서스가 풀려 있고 그 위에 도구까지 있으니까 아까 재건이가 그랬죠. 이제 만들어라. 만드셔서 붙이시면 되는데 저 붙이는 건 나중에 좀 따로 설명드릴게요. 좀 이번에 논의를 넘어가는데 어쨌든 뭐 만드시는 자유는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에 뎁이나 토큰들이 계속 많이 나올 거고 그 안에서 시장 경제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망할 애는 망할 거고 성공할 애는 성공할 거고 그런 형태로 계속 발전해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허브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런 별들을 채우는 게 다 저희 몫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 들어가서 할 거고 많은 분들이 전 엄청나게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무료로 풀어놨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기 걸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이제 검증인 하는데 제가 검증인 그렇게 막 크게 안 하는 게 코스모스 오브 검증인은 100명에서 300명밖에 없겠지만 이런 별들마다 검증인 다 필요하거든요. 30명, 100명. 그런 데서 다 검증인 하시면 됩니다. 다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고 싶고 다 뭔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 모여 있는 곳이 블록체인인데 지금 그런 사람들 이렇게 자유를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용 예인데 탈중앙화 그래서 보면 자, 이 밑에 단은 이제 사실 다 끝났죠. 코스모스가 다 해주고요. 이 스테이킹 모듈이란 게 그 저희 흔히 생각하는 그 이자 받는 모듈 이게 아까 말한 도구 상자입니다. 이미 그래서 도구 상자 중에 스테이킹을 어떻게 할 건지 어카운트랑 뱅크가 한 계좌에 코인이 얼마 있고 이거를 좀 추적해 주는 모듈. 그다음 거버넌스 이제 투표해 가지고 이거 받고 이자율 올릴래 내릴래 쟤네랑 뭐 연결할래 말래 이런 거 투표하는 거 IBC 아까 말했던 블록체인끼리 연결하는 거. 이게 다 모듈화돼 있어요. 저희 눈에는 다 그냥 코드 똑같아 보이는데 개발자들이 보기에 이제 이거 갖다 딱딱딱 조립하면 되겠네라고 하고 탈중앙화 거래소에 이제 필요한 게 뭐 저 위에 이제 3개 정도는 뭐 저건 체결 엔진이고요. 호가창 그거 아시죠? 호가창이나 이제 피아 토큰 어떻게 붙일 건지 POA 뭐 이제 어떻게 구성 이런 게 남았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코스모스 애들이 해줄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거 코스모스 애들이 해주면 갖다 쓸 거거든요. 이게 블록체인의 힘이에요. 오픈 소스고 재건이나 에단 같은 천재 애들이 개발해준 코드를 뿌려주니까 지금 거래소 만들려면 또 뭐 이거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주 저도 빗썸에 근무했지만 아주 죄송하지만 정말 힘듭니다. 이거 뭐 만들다 보면 몇 명 나가면 코드 개판되고 그러는데 이거 나중에 나오면 갖다 쓰셔서 다 거래소 차리시면 돼요. 뭐 법적인 건 제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블록체인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오픈 소스로 천재급 애가 개발한 걸 갖다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다 그걸 갖고 가잖아요. 빗썸이 자기 코드를 안 주고 코인은 또 자기 거고 업빗도 다 자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풀어버리면 이거 누구나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UI 만들고 전략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제가 힘이고 텐더민트가 이걸 무료로 열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코스모스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스모스 이게 전체인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아톰이 뭔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그림 보고 이거 뭔 말인지 이해 가시면 코스모스 허브 다 이해하신 건데요. 이제 아톰을 소유한다는 건 코스모스를 소유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보면 그 코인 있는데 뭐 해요 하면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밖에 안 돼요. 이러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코스모스 이 아톰을 갖고 있다는 건 이 코스모스 허브 코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코드죠. 이 코드 자체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거기서 뭔가 보상이 있으면 내가 그걸 갖고 올 수 있어야 되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더리움이 있는데 이더리움이 뭔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특별히 뭐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에 있는 툴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상 시스템 같은 경우에 내가 뭔가 뭘 참여하고 있는데 계속 발행은 되는데 내가 그 발행에 직접적으로 내 지분만큼 참여를 못하면 좀 뭔가 이상하게 느끼는 거죠. 나도 분명히 이걸 소유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정당한 이득이 안 오지라고 가면 되게 이상해지는데 이 두 개를 전 잘 조합한 게 코스모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아톰 제가 설명하다 그냥 이 채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굴기 전기 꼽아놓으면은 비트코인 계속 캐고 이더리움 계속 캐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아톰도 그냥 이렇게 위임을 하든 검증이 되든 스테이킹에 참여해 놓으면 계속 아톰이랑 포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톰은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채굴기예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채굴 돈 벌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맞는데 원 목적은 기술적으로 이 네트워크 지키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아톰은 이 네트워크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굴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건이가 계속 말하는 게 아톰 채굴기고 아톰 전기 안 먹는 채굴기라고 인식하면 된다고 계속 그럽니다. 자, 그러면 아톰을 소유한다면 코스모스업을 소유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득이 뭐가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발행되는 게 지금 확정된 게 포톤까지는 발행하기로 했죠. 이더리움 떠서 만든 포톤을. 그래서 아톰을 스테이킹하는 경우에 아톰 인플레이션으로 발행되는 거 받고 두 번째 포톤 인플레이션으로 발행되는 거 받고 그다음 저희 보면 이제 전송 수수료가 나오잖아요. 지금 오미세곤 텐더민트로 독자 존을 만들어서 연결되잖아요. 코스모스 허브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거래되는 오미세고 토큰은 누구한테 하냐? 그건 또 아톰 소유자들한테 갑니다. 스테이킹에 참여하는. 그다음 이더리움도 지금 붙인다고 했죠. 코스모스 허브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더리움의 전송 수수료는 그것도 아톰 유저한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다음엔 또 비트코인 아마 뜰 거예요. 비트코인 뜬 코인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거 갖고 오면 그거 발행하는 것도 아톰 있는 애들한테 들어갈 거고요. 그 코인 왔다 갔다 하고 쓰이면 전송 수수료 아톰 유저들한테 스테이킹에 참여한 사람한테 돌아가요. 이게 보상을 갖고 간다는 뜻이에요. 비트코인은 지금 예를 들면 채굴자가 계속 인센티브를 갖고 가잖아요. 내가 비트코인이 있어도 증가하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어떤 뭐 논의가 있을 때 뭐 세그위 탄다 뭐 할 때 내가 뭐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냥 채굴자들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 시스템에서 나오는 모든 이득에 스테이킹하면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전 하나의 중요한 거고. 다음 두 번째가 아까 말했듯 비트코인 한창 이슈됐을 때 로저버나 이런 애들이 비트코인 많고 그래도 아무리 트위터를 해도 사실 마이너가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나눠졌을 때 이더리움 아무리 많이 있는 사람이 나눠지지 말자 그래도 이게 그런 영역이 아니라 그냥 마이너들이 그냥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는 하고 있는데 나한테 의사결정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아톰을 갖고 있는 경우 아까 말했듯 인플레이션이 가장 좋은 예인데 인플레이션 높일까 낮을까 아톰 유저들이 투표에 붙이고 그 투표 검증인들이 투표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바로 잘리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생각하시면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하면 잘리진 않잖아요. 근데 검증인은 정해진 룰에 의해서 투표는 무조건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 투표 참여 안 하면 무조건 잘려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올릴래 내릴래 이런 거 투표하면 검증인들이 막 투표할 텐데 그 검증인의 그 표는 누구한테 오냐? 그거 다 아톰 소유자들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냥 대리인이에요. 검증인은 큰 게 아니라 아톰 소유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올릴까 내릴까 결정해서 검증인들이 그럼 나는 올린다에 투표한다. 그럼 그쪽으로 잠깐 몰아가면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다음 어떤 거 여러 개 결정할 일이 되게 많아요. 비트코인을 올린다 뺄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자기 이득이 가는 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전 이게 제일 좋거든요. 그냥 아톰 보유자 각자 개인이 내 생각에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그랬을 때 생태계가 건강한 게 전 진짜 잘 설계된 구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가장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형태로 계속 가시면 돼요. 그러면 생태계가 계속 잘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증인도 제가 최선을 못할 땐 저도 다른 사람을 위임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게 최선의 경쟁이 지속되게 하는 게 시스템 전체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는데 코스모스가 이런 걸 되게 재밌게 잘 설정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좀 그래서 귀찮으실 수 있어요. 약간 스위스처럼 직접 민주주의처럼 계속 고민하게 만들 거예요. 아톰 소유자분들을. 그리고 근데 재밌는 건 자기가 고민해서 뭔가 참여하고 계속 제안할수록 이 시스템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되게 재밌는 도전과 실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